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행히 아직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이 허술해 공사 계약이나 비용 등 비리가 확인돼도 책임을 묻기가 힘들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 또 환경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 안동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오늘도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가 재직 중인 고교생들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는 등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서를 보였던 동료 교사는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침과 설사, 근육통 증상을 호소했던 해당 학교 학생 13명도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이고 보건당국은 또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모두 514명이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나머지 접촉자 가운데 277명을 자가격리, 236명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 중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메르스 확진자와 직접 관련된 지자체들은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기를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외출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터미널과 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을 통한 그런 예방활동 또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 체제를 갖추는 시기라고 봅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근무했던 포항 기계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6월 15일부터 닷새간 휴업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관영 경북도지사 주재로 포항시장과 경주시장, 동국대병원장, 도의사회장, 도약사회장, 경북지방경찰청장, 경북교육감, 54단장 등 12개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유관기관별 대책을 보고합니다. 이어 메르스가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역 메르스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메르스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장에 대상자들이 모이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청사 자체 소독, 살균 청소를 하는 한편 입영문화제와 병역 명문가 인증서 수여식 등의 각종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또 병무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방역이 소홀할 수 있는 안동복무관리센터 등 부속기관 방문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추적 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에서 77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부인 74살 최모 씨가 안심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각종 공사 계약이나 비용과 관련해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아파트 관리 규약이 허술해서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5월 시작된 15억 3천만 원짜리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공사를 마친 곳도 한참 물을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사 전에 이거 한 방아치만 받으면 따뜻한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공사 후에는 지금 거의 한 바퀴수를 받아야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배관을 확인하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배관과 계약서의 배관, 실제 시공한 배관 모두 다른 종류였습니다. 설계 감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이라든지 문서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고. 결국 주민들이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이 아파트는 16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각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자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민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협박과 방해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선관위원장한테 재선거 보궐선거 다 하락했지만 의견이 그렇게 돼 있는데 부시 마락한다 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이 현 집행부에 유리하거나 모호하게 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 관리 규약대로 이제 그 선출하고 이제 이런 그 진행하는데 근데 관리 규약 그 자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빈약한 거죠. 결국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지금도 명예훼손과 폭행 등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성재, 김규학, 최기령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이고 최광교, 정순천, 이경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합니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합니다. 한편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우체국 보험 제2고객센터를 유치해 오늘 오전 10시 대구시청에서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우체국 금융개발원은 우체국 금융사업과 예금, 보험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곳인데 현재 상담사 200여 명이 근무하는 제1고객센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2고객센터를 남구대명동 우체국보험 대구회관에 유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면서 지역 컨택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주공산이 된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대결이 이뤄진다면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어 총선 이상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수성갑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이유는 대권 행보를 위한 교두보를 대구 경북에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텃밭인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까지 잠식하게 되면 승산이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자기 고향이자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대구 경북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약간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랄까 어떤 대권 베이스를 향한 기반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물론 그것을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이 얼마큼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상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라는 점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40.4%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 전 의원을 이길 경우 비록 새누리당 텃밭이기는 하지만 단숨에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선전을 해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 지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듯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 정치 인생에서 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내년 총선에서 김 전 지사를 이기게 되면 더 큰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수성갑 지역이 야당의 대구 진출 가능성에다 대권을 둘러싼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벌써부터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광복 70년을 맞아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까지 도민과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과 태극기 사랑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달에는 공공기관과 간선도로, 고층 건물 등 도심과 주요 관광지에 태극기를 달고 아파트 등 주택가에는 국기계양 모범거리를 조성하는 등 생활친화적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칩니다. 다음 달에는 방송과 SNS 홍보물을 활용한 태극기 사랑 홍보 캠페인, 관광객 대상 태극기 기증 등에 힘을 쏟고 오는 8월에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태극기 사랑을 통한 국기 개양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주변 용계 정류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로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고속버스 전 노선이 용계 정류장에서도 승차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며 40분 간격으로 하루 26차례 운행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역 상공계와 사회단체는 건립을 촉구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시민대책회의까지 구성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기만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제철소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7% 이상 전력 비용이 올라 원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있고 연이는 11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기필코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어차피 건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스코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다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철강산업 규제 완화 등에 포항시 등 행정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유치활동에 도움을 줘야 되겠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포항의 경제를 크게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는 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서명운동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환경 악화의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굳이 포스코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 천연가스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찬반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경제 상황과 여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배욱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팩토리 6개 과제 가운데 경상북도가 2개를 확보해 구미에 218억 원을 들여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와 인증센터를 구축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 설계와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지능형 공장으로 구미 테크노밸리에 2개의 시설이 들어서면 제조업 혁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구미가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는 중심이 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오늘 오후 2시 대구 주행시험장 안에 그린카 파워트레인 전문연구센터의 준공식을 갖고 새동지를 듭니다. 그린카 파워트레인 전문연구센터는 연면적 5,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동과 시험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세미나실과 회의장을 인근 기업에 개방하고 그린카 핵심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도 운영합니다. 한편 대구로 이전을 마친 자동차 부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부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성아트피아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대구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미스코리아를 자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는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은 여고생과 대학 가요제에 나가고 싶어하는 대학생 등 당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뮤지컬 미스코리아는 지난 2013년 악극 비 내리는 고무령에 이어서 수성아트피아가 2번째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 콘텐츠 작업입니다.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달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들을 뽑은 뒤 올 연말에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공모에 참여한 도내 105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사업 계획이 우수하고 자립 가능성이 높은 기업 78곳입니다. 선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간 5천만 원 이내, 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종일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오전 한때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청도 30도, 대구와 영천은 31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20도, 구미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7도, 한낮에는 22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